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. 이 사람은 이것만 빼면 좋은데 했을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,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변하는 거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처음과 같지 않고 점점 그때에 따라 또 다른 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과연 사람이 변하나 변하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해요. 예, 이것이 거의 그 인류가 지속된 이래로 나왔던 주제죠. 네.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가. 네. 그러면 전 부처님의 얘기로 대신하려고 그래요. 네. 변화는 인간이다. 네.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. 음. 그러니까 무하다. 네.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없다. 예. 근데 단 하나 있다.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.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. 예, 아주 멋진 말씀이시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의 단점이 참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, 사람이 변해본 적이 있으면 나 자신이 그리고 변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분명 그런 사람들이 뭐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, 명상을 통해서 변화된 사례들도 많이 보았고 실제로 훌륭하신 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깊이 가볼게요.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아야 될 거는 그 변하고 싶은 게 과연 나냐 혹은 내가 남을 변하게 하고 싶은 것이냐,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나를 생각해 볼게요. 스스로를. 과연 우리가 10년 전, 5년 전, 10대, 20대, 30대, 40대 좋아했던 색깔, 좋아했던 음식, 그때 좋아했던 사람, 그때 좋아했던 음악, 여러 가지 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셨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, 신경, 세포 이런 것들도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들에 인해서, 경험들에 의해서 우리 뇌도 계속 변할 수가 있고,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. 예, 그 심리학적 접근도 좀 필요하죠. 네, 그렇죠. 예, 그 인지 이론에서 치면 자동화된 사고가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. 그 자동화된 사고는 거의 습관화되고 무의식적으로 조건 지어진 사고죠. 네네. 그것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고, 네.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무의식이 깊이 박혀가지고 네. 그것이 어떤 자동화된 그 사고나 이런 걸 형성해 버렸을 때, 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그것이 바뀔 수 있느냐. 네,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해요. 예, 예. 일단 자기 변화도 마찬가지죠. 거기서 다. 네, 맞아요. 근데 생각해놓은 순서대로 가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, 보통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냥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가 있고,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거, 어떤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, 1년 전과 비교했을 때,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내가 되었나?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. 그런 열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. 심지어 이제 삶을 포기하고 난 죽어버릴 거야,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 그 이면에는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,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니야 라는 강렬한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굉장히 너무너무 지쳐서 그걸 만들어낸 어떤 힘이나 자신이나 의지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인 것이지, 일단 저는 그 기본적인 삶에 대한 더 나은 것에 대한 욕구는 이제 인정을 하고 가거든요. 그래서 사람은 변해요.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. 쉽지 않죠. 네,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루 만에 몸이 슉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, 일주일, 몇 달 하면서 그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 보여나는 것처럼, 그 변화는 그런 노력과 혹은 시간과 혹은 계기와 함께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걸 한번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한번 볼게요. 이제 보통 좀 이 사람이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걸 보면 이제 습관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습관이라고 하면 좀 나쁜 습관들이 있죠. 좀 생활 방식, 청결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, 중독이 돼서 뭐 술이나 담배 혹은 뭐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, 폭식 이런 것도 될 수 있고, 뭐 돈을 함부로 쓰는 이런 습관, 폭력이 있거나 이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, 그리고 성격, 이제 급한 성격, 불같이 막 툭 치면 화력 타오른다든지, 자기 할 일이나 이런 걸 좀 게을리 한다든지, 좀 막바지에 끝에 나달아서야 한다든지,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대화를 회피하는 이런 성격,
혹은 의심, 불안, 화가 나면 뭐 막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좀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습관과 이런 성격이 사실 맞물리는 경향이 꽤 있을 수 있고, 보통 어렸을 때 생겨난 어떤 애착관계,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인간관계의 태도,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만,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. 이런 치유 같은 것이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치관, 뭐 자신과 맞지 않는 사상, 예절, 종교, 정치, 경제, 문화관념, 이런 것들이 좀 사상일 수 있죠. 이런 게 바뀐다는 거에는 굉장한 어떤 삶의 계기가 필요해요. 자,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사람 자체가 뭐 사람 몸에도 체질이 있는 것처럼. 하지만 그것이 불균형 상태라서, 혹은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서, 혹은 이제 살면서 겪어온 경험, 상처,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자아관과 성격,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, 이런 게 이제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. 그건 공동체 의식이다. 공동선의 문제다.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거, 네. 사랑하고 사는 거. 네.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일단 이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같이 볼게요. 네. 저 이거 한마디로 하자면, 사람은 고칠 수는 없지만 변할 수는 있다. 예. 누가 나한테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. 넌 이거 좀 고장났으니까 이거 좀 고쳐봐. 이러면은 힘들죠. 하고 싶지도 않지 않을까요? 미친놈 그러고 치고. 그렇죠. 너만 알아?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내가 너 안 만나면 그만이야.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체를 이제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넌 이걸 좀 제발 고쳤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, 이제 그 사람이 느낄 마음도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. 그래서 고치려고 했을 때 고쳐지는 게 아니라, 사람이 바뀌는 계기는 어떤 부모나 연인, 배우자 이런 타인보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 바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변해요. 모든 사람이 사실 그래요. 주변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, 치유가 같이 병행됐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. 어떤 미움으로 이게 싫어, 제발 이것 좀 하지 마, 이런 거라기보다는. 저 역시도 살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이제 한 2년 반 정도 스님 생활을 하러 명상을 깊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, 사진만 봐도 사람이 달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치유와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,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진다고 봐요.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저는 이런 변화에서 일단 명상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볼 때도 그래요. 무의식화되고 자동화된 사고 있죠. 명상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무의식을 고쳐가는 과정이거든. 뇌과학적 대뇌피질이 선조체를 고쳐나가는 과정인데, 이거는 명상밖에 없어요. 의식 사고나 뭐 무의식적 사고에 문제가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. 일단 초월 명상에서는 그래요. 이 내 생각을 내가 계속 바라보면서 이래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. 근데 아예 순수한 존재 자체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, 혹은 그 사랑 자체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, 피로, 트라우마적인 것들, 그런 것들이 녹아나고 사라지면서 보다 나다운 내가 점점 발현되는 거.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그건 뭐 거의 가장 이상적인 거죠. 뭐. 네. 보통 명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? 프로이드도 그랬죠. 모든 정신병은 네.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순간 낫는다. 근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. 네. 자각이 훨씬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명상하면서 습관적으로 보다 섬세한 생각의 차원을 인지하게 되거든요. 이제 초월명상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. 막 바다의 파도같이 늘 출렁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표면 상태라고 하면은, 의식 상태겠죠. 네, 그 물방울 하나가 이제 생각이에요. 바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이게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, 물방울이. 근데 우리는 현재 보일 때나 인지를 하는데, 그 섬세하게 이게 올라오기 전에 생각 과정이 있거든요. 이제 이걸 인지하게 되는 부분도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이런 무의식에 거죠. 의식하죠. 네, 일단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는 또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. 나라는 사람이 가진 이런 마음, 성향, 뭐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도 계속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 그걸 막고 있을 수도 있고, 혹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계속 내가 가려는 방향과 다를 때 그런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고,
혹은 주어진 역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변하게 되죠. 그렇죠. 사람들이 만난 이 같은 사람이었어도 갑자기 책임을 딱 쥐어주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내는 경험들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뭐 10대, 20대에서도 예.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예. 변화고요. 믿어주는 사람. 예, 사랑해주는 사람. 네,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한 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들 몇 명이 사실 얘네는 영재들인데 이 반에 들어와 있는 거다 하고 알려줬대요. 근데 사실 그냥 일반 학생들이었던 거예요. 다른 애랑 똑같은. 근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. 아, 얘네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들, 영재 같은 아이들.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대해줘서 그런지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런 영재 같은 재능을 나타나고 발현하는 아이들로 자라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 혹은 믿어주는 상사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. 거의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. 네. 그 에콜로지 중에서는 거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다 커지게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의 단점이 99개가 있어도 하나의 장점을 본다고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미워 보이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예쁜 점을 오히려 봐주셨을 때 이 사람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그럼요. 있어요. 예. 네. 자, 그리고 똑같이 군대 간다고 해서 다 좀 더 늠름하고 성숙한 이제 남성이 돼서 나오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면적인 부분이에요. 사람의 태도. 그런 어떤 외부의 좀 압력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내가 나를 좀 더 단련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계기로 삼고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고 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. 네,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훼손시키는 결과로 간 거잖아요, 스스로를.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의지나 태도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떤 쇼크로 인해서 사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변환되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.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. 근데 이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고서 나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내 욕구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너무 아파.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. 이러면서 또 변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봤어요. 지금 남친은 당신을 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. 아마 당신 다음 사람에게 변하게 될 겁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읽은 책에서 한 구절 하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. 변화와 함께 따라오는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.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생겨났을 때 가장 힘이 큰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제 끈질긴 관심과 사랑, 이 노력과 관심과 사랑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. 아무것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변하길 바라는 건 이게 진정한 보통의 시작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바뀌어야만 하는가? 내가 왜 바뀌어야 되지? 바뀌면 뭐가 좋지? 이런 필요성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상대를 변하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게 변하면 뭐가 좋을까?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줄까? 이게 변하면 난 이걸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결과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오히려 그걸 생각하고 이미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이런 변화를 위해서 혹은 내가 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게 치유인가? 혹은 뭐 의지인가? 어떤 지혜? 지식이었나? 혹은 다른 사람인가?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일단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응원합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. 그거죠. 뭐 변화는 네. 좋게 변하는 한 좋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자기 생명력을 살릴 수 있게 변할수록 네. 좋은 거죠. 네. 그래서 보다 되고 싶은 내가 되어가는 삶을 살고 그러려면 있기를 바랍니다. 각 개인이 좀 어느 정도의 그 명상에 대한 그 훈련을 좀 습득하는 게 좋아요. 그 네. 명상처럼 그 무의식 구조에 있는 생각을 의식 구조에 있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과학적인 뭐 좀 알려진 거 없나 하시면 저한테 배우세요. 초월 명상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